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시가 홍남표 전 창원시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에 소송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법률 대리인 선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면서도 의혹을 해명할 해당 법무법인의 수임 현황과 수임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1,000억 원을 들여 추진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인 액화수소 생산 설비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출자한 운영사인 하이창원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지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두 건의 소송 모두 한 법무법인이 맡았는데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대리한 법무법인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홍 전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후보 시절 후원회장. 이 법무법인은 액화수소 관련 두 건 외에도 창원 레포츠파크 전 이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 마산 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처분 소송도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들은 단체장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창원시 소송 대리인으로 연이어 위임한 건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시 차원의 진상규명과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창원시의 세금과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시의원들은 창원시가 해당 법무법인에 의뢰한 수임료 현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창원시의 대응입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창원시 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시의원들에게조차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영업권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했으며 법무법인 선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민간 자본 3천억 원을 유치해 추진하던 하동 두 레저단지 조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남도의 안이한 행정이 빌미가 됐는데 사업 무산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하동군에도 지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섬진강을 끼인 하동 두산에 추진 중인 두 레저단지, 27홀 골프장과 숙박시설, 주거시설 등 270만 제곱미터 규모로 투자될 민간 자본은 3,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 사업자가 사업 초래를 공식화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 대상지 중 1%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신청을 각하했기 때문입니다. 사업기간 변경 고시가 늦게 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사업 1년 연장 고시는 2달 늦은 2021년 2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업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가 지정된 셈입니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해당 사업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받아야 강제 수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 내용이 비슷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가 골프장 면적 조정을 거쳐 토지 수용에 걸린 기간은 약 5년. 광양만청은 지금이라도 공익성 협의를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일반 관광개발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골프장 면적도 좀 달리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 외부 용역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토지 수용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민간 사업자는 최근 광양만청을 상대로 150억 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사전 5년 동안에 사업비를 400억 이상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왔던 사업이 또 이제는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돌아간 겁니다. 민간 사업자는 또 2021년 하동군의 땅값으로 낸 250억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동군의 1년 가용 재원은 300억 원이 안 되는 수준. 자연스럽게 이제 또 그런 반환이 들어오면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종합재정 안정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자연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갈사산단에 이어 두 레저단지까지 좌초되면서 하동 군민에게 재정 부담만 안긴 꼴이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특수진화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정부의 추가 경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등 근무 여건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이
괭이로 방화선을 구축합니다. 특수진화대는 지상진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처우는 열악합니다. 재난업무 공무원과 달리 특수직무수당,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험지역 관리를 위해 한 달 10여 차례 출장을 나가도 출장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대원들이 많이 그만두고 이직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진화대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KBS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전문 예방진화대 등에도 특수직무수당과 출장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산림청 추경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낡은 진화복을 교체하는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22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임금도 신분도 그리고 처우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산불 특수진화대뿐만 아니라 예방진화대, 공무직 노동자까지 위험수당 8만 원의 수당을 편성을 했고요. 국회 상임위가 넘긴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거제시가 양대 조선업체에 1,000억 원 기금 출연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기업 압박 논란이 일자 변광용 거제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은 호황이지만 지역사회는 침체됐다며 지금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변 시장은 거제시와 양대조선소가 5년에 걸쳐 기금 1,500억 원을 조성해 조선소 배후 지역 개발과 노동자 복지 지원 등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교조와 학부모회, 여성단체 연합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가 오늘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교육계약정책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정권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AI 디지털 교과서와 고교학점제가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성평등과 인권 관련 예산 삭감으로 민주주의 교육도 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이성자 작가의 예술 세계를 살펴보는 전시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성자 작가의 프랑스 창작 공간과 문신 작가와 함께 조명한 예술 세계, 시민들과 함께한 미술관 10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주제로 구성됩니다. KBS 경남이 보도한 경남개발공사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부실한 입주자 사전 점검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일정을 연기했으며 모레 경상남도에 지적사항을 보완한 뒤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입주자 사전 점검을 추가로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오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 민생,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김동연, 김경수 후보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